특히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입니다.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제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선거일 당일까지도 수시로 수사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능하도록 하여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유의 국민 저항과 정권 위기 상황을 막고 싶지 않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십시오. 특검에 대해서 찬성하던 여론도 잘 알다시피 16개월 전에 60%가 70%로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홍영식 한길 리서치 소장,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배 소장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리얼미터 에이스 리서치에서 소폭 상승했고 K스탯 리서치에서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네. 한 주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현안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소폭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소폭 상승, 소폭 하락.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고 조금 오르고 내리고 그러니까 박스권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결정적인 영향 요인은 별로 없다. 네. 그냥 현 박스권에서 대통령의 지지율 지금 화면으로 보시면 거의 한 줄이에요. 팽팽한 평행선처럼 긍정과 부정 지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말 그대로 박스권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신년 업무보고가 시작됐습니다만 대체로 특별한 이슈보다는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 상태에서 계속 지속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영식 소장님,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리얼미터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높았고 에이스 리서치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기관마다 차이를 보였는데 각 정당 지지율 전체적인 추이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슷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에 작년 말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출범하면서 정당 지지율에도 뭔가가 변화가 있을 법해 보이는데 실제 정당 지지율에서 조사 기관마다 약간 오르락내리락 한 면은 있어도 하나의 어떤 추세적인 변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 말씀하신 대로 조사기관마다 지금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네. 4월 총선까지 각 당 지지율에 영향을 줄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제 이 조사기관마다 조금씩 차이 나는 것은 조사 방식이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자동응답 조사, 그것도 무선 100%인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높게 나타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고 결과로 나오고 있고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거의 팽팽하거나 일부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조금 높게 나타나는 결과로 나오고 있다. 그런데 추세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추세는 자동응답 조사이든 전화면접 조사이든 총선일이 이제 점점 가까워지면서 점점 더 좁혀지고 있다. 네. 큰 차이는 아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민주당의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을 가장 크게 변하게 앞으로 변한다면 만들 요인은 그냥 사람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민주당 지지율,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지지율.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만 조금 성격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지지율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부터는 한 비대위원장이 전개하고 있는 이런 지지율의 견인이 맞물려서 작동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4월 총선까지 각당 지지율에 영향을 줄 변수. 지금 이제 신당도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정치적 변수로 본다면은 하나의 이제 사법 리스크 문제. 네. 그다음 여당 쪽에서는 변화에 대한 요구가 있고 이것이 지금 신당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신당이 이준석 전 대표는 탈당을 해서 신당이 추진이 되고 있고 반면 이낙연 전 대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당이 만들어졌을 때 이것이 어느 당의 이 표를 잠식하는가 구도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네. 요거는 뭐가면은 국힘과 민주당에 대해서 변화에 대한 요구의 반응으로 나옵니다. 이거하고 상관없이 국힘당이나 민주당이 국민들의 변화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결론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의 민심에 대해서 변하는 쪽이 아마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배 수장님, 네. 정권 견제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민주당 지지율이 견제 여론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4월 총선에서는 어떤 점에 더 무게가 실릴까요? 방금 전에 정웅합 의원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총선 구도는 야권에 유리한데 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그만큼 총선 구도만큼 더 유리하게 차이를 벌이지 못할까? 그건 결국 이재명 대표 이슈가 가장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 피섭 이후에 재판 일정도 연기되곤 합니다만 여전히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보도되는 것에 따르면은 오는 이번 주에 다가오는 주에 탈당 선언이 또 예고되고 있고 또 친명 비명 간의 갈등은 여전히 또 해소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총선 구도와는 다른 정당 지지율 뭐를 봐야 될까? 결국 사람이다. 이재명 대표 이 피섭 이후에 리스크 해소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야 결국에는 총선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이기냐는 중도 무당 수도권 2030 MZ세대를 얼마나 흡수할지 여부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피섭 이후 이 리스크의 해소 정도 마찬가지로 한동훈 국민의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얼마나 차별할 수 있을지 차별화 정도야 결정을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홍영식 소장님, 미디어토마토 조사를 보면 한동훈 비대위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54.8%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보통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면은 아니면 정치적 행사가 있으면은 처음에는 거기에 대한 컨벤션 효과라고 해서 기대치가 반영된 여론이 나옵니다. 네. 그러다가 좀 지나면은 실제 그 정치인이 정치 행보를 보이면서 평가로서의 그 수치가 나오게 되는데 실제 지금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지금 출범한 이후 여기에서 이런 기대치가 반영되는 컨벤션 효과는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맞습니다. 네.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물로 봐서도 같은 법조인 검찰 출신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이런 일반론적인 인식이 있다 보니까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정 효과가 지금 보면은 54.8%예요. 네. 실제 정당 지지율 여기다가 국민의힘 지지하지 않는 총 그 비율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에 있어서 부정적인 비율보다는 오히려 조금 낮아요. 네. 그러면 뭐냐면 약 45%는 긍정 평가를 하거나 유보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지지율이 그렇게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다고는 또 볼 수는 없어요. 네. 배준찬 소장님, 예.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준석 전 대표 등의 신당 창당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준석 신당의 경우 일부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보였는데 이게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판가리 현상, 판을 아예 뒤접는 정도는 아니죠. 판의 방향 자체를 돌려놓을 수 있는 판도라 결과를 가져올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판을 아예 뒤엎는 정도까지는 아닐 겁니다. 그런 이유가 지금 화면으로 지지율을 보시겠습니다만 이준석 신당이 두 자릿수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 그 이야기는 수도권 박빙 초접전 승부처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의 후보가 당선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1위를 달리던 후보가 누구든 간에 끌어내릴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례대표 의석을 잠식하는 그런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다수당 아니겠습니까? 네. 다수당 결정에 영향 변수는 되는 거죠. 이준석 신당이 한 2석에서 5석을 가져가느냐, 또 어느 정당의 의석수를 더 많이 가져가느냐, 아니면 전체적으로는 좀 돌풍을 일으켜서 5석에서 9석까지 가져가느냐. 그러면 어느 당이 가져갔어야 될 비례 자리를 더 많이 가져갔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준석 신당이 주는 영향은 판가리까지는 아니더라도 판의 방향을 바꾸는 판도라 현상은 주게 된다는 거죠. 홍영식 소장님, 이준석 신당이 창당될 경우 국민의힘 지지율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 한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온 바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는 뭡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 더 많이 이동한다고 보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지지층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준석 이 대표의 신당의 성격상 사실 젊은 층들은 과거 전통적으로 보면 민주당의 지지가 더 높았습니다. 네. 근제는 그런 면이 좀 약화됐지만은 국민의힘에서 탈당을 해서 신당을 만들더라도 민주당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차 범위 내에서 그 차이가 드러나다 보니 어떤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좀 더 많아 보이고 어떤 네.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더 많아 보인다.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의 영향이 아무래도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네. 배중사 소장님, 예. 이낙연 전 대표도 지금 신당 창당 의사 밝혔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피습,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야권 통합 강조 등의 메시지, 이게 신당 창당 동력에 영향을 못 주는 것 같아요. 뭐 이번 주에 탈당하겠다 그런 입장을 냈거든요. 그렇죠. 잠깐 주춤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속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방향 자체를 꺾지는 못하고 있다. 그 세력은 어떨까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통합을 강조한 마당에 그 세력에 대한 약화 이런 것은 예상해 볼 수 없을까요? 영향을 받겠죠. 네. 정우가 맹크 말씀대로 이재명 대표 피습과 또 문재인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면서 또 통합을 강조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언제든지 또 병문안을 갈 수 있다. 이런 흐름 자체가 이낙연 전 대표나 또 이낙연 신당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속도는 좀 늦춰질 수밖에 없을 테고, 그래도 탈당을 하고 신당 창당은 예고를 하고 있는 상태고, 또 하나는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냐 중요할 겁니다. 네. 그것도 좀 더딜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방향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힘은 좀 딸리는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또 참여하는 사람들의 범위 자체도 좀 축소될 가능성은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낙연 신당이 가려고 하는 방향 자체는 꺾이지 않았다. 변함이 없는 상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영식 소장님,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와 연대를 시사했습니다. 만약 두 신당이 만들어져서 연대를 할 경우 총선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정확하게 연대 모습을 뭐 아직은 이야기를 안 하니까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이야기하는 연대는 후보 연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지역구에 각각 이렇게 중복되지 않게 이 지역구 후보를 내는 이런 연대를 염두에 두는 것 같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했을 때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가 있겠죠. 신당 양당에서 과연 지역구 당선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인가.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현재의 이 그 소선거구제에서 지역구 신당을 만들어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으라고 봅니다. 네. 반면 또 한편에서는 두 신당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했을 때 국민의힘, 민주당 이 양당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이 두 신당이 양당의 어떤 그 비슷한 지지층을 비슷한 비율로 끌고 나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기존 두 양당에 미치는 영향도 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단 네. 이 세력이 신당이 합쳐졌을 때 비례대표의 어떤 그 숫자는 좀 늘어날 수가 있고 신당을 창당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명분 이런 거는 좀 더 강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배 소장님, 이재명 대표 피습당했습니다. 끔찍한 일인데 이런 상황에서 뭐 이런 질문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 지지율이라든가 총선에도 어떤 영향을 줄까요? 줄 수가 없겠죠. 네. 줄 수밖에 없죠. 근데 당분간은 그럴 겁니다. 이게 이제 총선까지는 90여일 조금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동정 여론이 생길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건 상당히 격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피습을 당한 겁니다. 말 그대로.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또 당이 똘똘 뭉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지층이 결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결집 역할인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가느냐가 핵심일 겁니다. 그러니까 2월 말까지 또는 3월 말까지 4월 10일 총선까지 그렇게까지 같은 힘으로 지속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2006년에 이른바 박근혜 현상, 박근혜 네. 당시 그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대표가 피습을 당했을 때는 커트칼 당했죠. 서울 신촌지에서. 그때는 구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구도 자체도 원래 구도도 상당히 야당이 우세한 구도였기 때문에 그 구도가 완전히 바뀌었다기보다는 더 강해진 거죠. 그리고 지지율도 한나라당이 껑충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당시 2006년 지방선거에 압승을 거둡니다. 근데 그때는 열린우리당이 워낙 구도상 안 좋았어요.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에는 구도와 또 총선 구도와 정당 지지율은 조금 다르게 가고 있다는 걸 앞서 분석해 드렸기 때문에 이 이재명 대표 피습
영향으로 인한 이 결집 효과가 얼마나 가느냐, 또는 네. 이재명 대표가 의식이 더 또렷해져서 이제 정치적인 행보에 나섰을 때 어느 정도의 또 결집하는 효과를 올려내느냐, 추가적으로 일종의 병상에서 다시 당으로 돌아오면서 생길 수 있는 컨벤션 효과죠. 이걸 얼마나 누려내느냐, 실제 존재하느냐, 뿜어내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홍 소장님,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한 것을 두고 이런저런 논란이 있는데요. 부산 지역 민심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이냐,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적다라고도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 명확합니다. 지금 제2도시가 부산이고 제3도시가 뭐 지금 인천이 되고 여기는 수도권인데, 대구, 부산, 뭐 광주 어느 지방도 가면 제일 큰 지금 심각한 문제가 수도권 집중,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일자리고, 그다음이 교육 문제고, 세 번째가 볼 때는 이 의료 문제일 거예요. 네. 근데 이 부분을, 의료 문제를 지금 건드린 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병원이 또 대학병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육 문제까지 건드린 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역에서 볼 때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으로 저는 봐요. 네. 향후 민주당 방향에 대해서 이재명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비대위 전환 응답보다 높았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있다면서요? 예, 살짝 높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가 44.9%로 오차 범위 내입니다. 살짝 높았는데 이걸 보셔야 됩니다. 비대위 체제 전환 등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살짝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는 대표 체제 유지하는 데에 대한 걸림돌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피섭 이후에 병상에서 당무 복귀를 하더라도 정말 처절한 비대위 전환에 가까울 정도의 이 쇄신책을 내놔야 민주당의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좀 구체적인 유권자층으로 보면은 중도층이나 무당층, 또 자영업층이나 충청권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쇄신, 특히 공천과 공약에 있어서 공정이라는 3공을 덧붙일 수 있는 정도의 강한 쇄신책을 꺼내드냐가 중요하겠죠. 홍 소장님,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쌍특급법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제2부속실 설치 특별 감찰관 제도를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왔는데, 윤 대통령의 쌍특급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저는 여론에 큰 영향이 없을 거로 봅니다. 그럼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미 선반영이 되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관련 쟁점은 이미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거고, 그로 인해서 이미 여론에 반영될 건 다 반영이 되었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지금 여기에 이 특검을 추진했던 민주당의 경우 방탄국회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뒤집었단 말입니다. 아마 만에 하나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이거를 포기를 하고 이 특검을 추진했으면은 여론에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속된 말로 말하면 비장파장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특검은 거부권을 행사를 해도 제가 볼 때는 큰 영향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네. 배 수장님, 최근 네. 김건희 여사가 공개 행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총선까지 조용한 내조를 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던데, 김 여사의 조용한 내조는 총선과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총선 수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긴급 수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특검법도 그렇고, 특검법이 아니더라도 관련된 또 논란 계속 불거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총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게 누구냐면 주로 여성층, 여성 유권자층, 2030 MZ세대, 그리고 화이트 칼라층이거든요. 왜냐하면 정의를 이야기하니까, 공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만큼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에도 부담이 되고 국민의힘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계속 질문이 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게 근본 해결책은 아닙니다. 뭐 제2부속실, 또 특별감찰관제 제도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도 일단 노출을 안 하는 것이, 차단하는 것이
가장 긴급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책이 또 세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 소장님, 최대 격전지 수도권으로 예상하는 목소리가 많던데 수도권 민심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뭐 아직 이걸 갖고 최종 결정하기는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봐서 서울과 인천은 격차가 조금 좁혀지는 조짐을 보입니다. 반면 경기도는 격차가 상당히 아주 큰 편에 속하고, 만약에 서울과 경기도에서 격차가 좁혀진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지난 총선과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배 주사님, 부산 네. 경남 PK 지역 민심도 뭐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하던데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높지만 정권 견제론 역시 높은 상황이라는 건데 전체적인 판세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여기 참 PK 민심이 녹록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가 국민의힘의 마치 텃밭이처럼 인식을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악재가 덮쳤거든요. 후쿠시마 오염수도 있고 또 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도 있고 또 지금 이재명 대표 피습건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이 다른 지역보다도 PK 민심이 심상치 않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대구는 강조하지만 PK는 또 그만큼 결집력이 다른 지역만큼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곳이 바로 PK, 부산, 울산, 경남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특화된 정부의 신년 또 경제 관련 정책,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른 지역보다도 특히 PK 지역에 어떤 식으로든 신년 인사에도 지금 일정을 남겨두고 있거든요. 더 공을 들이고 발언하는 정도에 따라서 앞으로 또 판세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 수사님, 호남 지역 민심도 어떤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호남은 아직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직 크지는 않고 단 이제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지금 이 호남을 방문을 하면서 그 지역에 많은 이 정성을 쏟는 거로 보여지는데 이것이 여론으로서 어떻게 반영이 되어가 나타날 것인지는 다음 주 정도 돼야 알 수가 있을 듯합니다. 항상 여론은 이게 후행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번 주 지지율 여론에 영향을 줄 큰 사안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서 회복하는 정도 또 발언을 무엇을 할 것인지 주목이 되고 있고요. 특검 거부 이후 재의결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계속 이어지는 신년 인사의 행보 어떤 발언이 나올지 또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 관련된 예고가 되고 있는데 언제쯤 무슨 날짜에 발표가 될지도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홍 수사님은 어떤 점 주목하고 계세요? 저는 뭐 요새 변수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봅니다. 보고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조금 빨리 움직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속도감 있게 움직이는데 이 부분이 관건이 됩니다.